지금부터 스토리지 최적화 프로그램인 레드스토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드스토어 프로그램의 기능은 크게 최적화 기능과 편집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적화 기능은 스토리지 플랜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고, 편집 기능은 만들어진 플랜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최적화 엔진을 구동해서 실제 플랜을 생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을 구동하고 최적화 엔진이 스토리지 플랜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전 과정은 프로그램 화면의 config 탭, optimize 탭, summary 탭 화면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config 탭은 부킹이나 쉽 스케줄과 같은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사용자 옵션을 설정하고 최적화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옵티마이즈 탭은 최적화 엔진의 실행과 엔진이 플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이고, 선머리 탭은 최적화 실행이 완료된 후 화물 적재 통계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해치별 적재 수량, 중량, 디어별 단위 화물 무게, 그리고 갱별 작업 해치 및 작업량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플래닝할 선박과 항구를 선택해서 최적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래닝 대상 선박과 항구 선택은 config 탭의 상단 가운데에 위치한 select vessel and port 콤보 박스에서 하게 됩니다. 이 콤보 박스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 선박 항구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선박 MV01 카오슝 출항 플랜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콤보 박스를 클릭하면 선택한 VVD 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가운데 상단에는 운항 스케줄과 항만 정보가 표시되고, 아래에는 OD별, 화물 종류별, 부킹 정보가 표시됩니다. 먼저 선택한 항로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보면, 이 항로는 카오슝, 상해, 님보, 홍콩, 포트켈랑에서 화물을 선적해서 유럽의 그리스, 노틀담, 회릭스토, 함부르크로 화물을 운송하는 항로로 각 항구에서의 작업 갱수, 겐트리 크레인 스펙, 저반 방향, 출항 컨디션 조건 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OD별, 컨테이너 사이즈별, 부킹 수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POLE, 아이포트로 표시된 화물들은 유럽에서 선적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양하하게 되는 스루카고에 대한 적재 화물 수량이고, 나머지 카오슝, 상해, 님보, 홍콩, 포트켈랑에서 선적하는 화물량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부킹 물량을 보면 첫 포트인 카오슝의 경우는 1423, 상해 3714, 님보 4699, 홍콩 2813, 포트켈랑 1559 TU로 상해와 닝보에서 선적량이 제일 많고, 카오슝과 포트켈랑은 상대적으로 선적 물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포트별 양화 물량은 로틀담이 4844 TU로 가장 많고, 마지막 포트인 함부르크가 2289 TU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화물의 경우 첫 포트인 카오슝에서 디지 25박스, 리퍼 7박스, OOG 9박스 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마지막 포트인 포트켈랑에서 리퍼가 57박스로 비교적 많은 수량을 선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보면 이 항로의 마지막 항구인 포트켈랑 출항 시 총 선적 물량이 13,113 TU로 나와 있는데, 선박 캐퍼시티 13,808 TU의 약 95%를 채우는 부킹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박의 카오슝 입항 컨디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입항 컨디션은 옵티마이즈 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최적화를 실행하기 전이라 상단의 메인 스토리지 화면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하단의 보조 화면에는 카오슝 입항 베이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플랜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화물이 카오슝 양화 화물이고, 나머지는 스루카고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스테터스 박스가 보이는데 현재 스테터스 박스 하단에 GM, 트림, 힐링, 발라스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카오시용에서 양화하는 화물을 양화한 후 카오시용에서 화물을 선적하기 전의 선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선적 전 선박 상태를 보면 GM이나 트림이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 당해 포트의 출항 컨디션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나 파이널 포트인 포트켈랑에서 화물이 거의 풀 부킹 상태여서 이번 항체의 경우는 파이널 포트의 GM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적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컴피그 탭의 옵션 설정 파트로 돌아가서 최적화 모드를 스테빌리티 오리엔티드 옵티미제이션 모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즈 모드의 3이 스타빌리티 오리엔티드 옵티미제이션입니다. 그래서 3을 입력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어플라이 세팅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이나 최적화 조건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나면 다시 옵티마이즈 탭으로 가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최적화를 실행하면 됩니다. 최적화의 첫 번째 단계는 선박의 초기 적재 상태와 포트별 적양하 정보를 분석하여 대상 항로에 각 항구에서 적정 적재 단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최적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옵션의 적재 단수 설정 항목에서 적재 단수를 입력하면 엔진은 적재 단수 추정 모드를 건너뛰고 사용자가 입력한 적재 단수를 이용하겠지만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엔진은 적재 단수 추정 모듈에서 계산한 최적 적재 단수를 기준으로 타겟 포트와 파이널 포트에서의 블록 스토리지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개별 컨테이너를 슬롯에 할당하는 슬롯 알로케이션 과정을 거쳐 스토리지 플랜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적재 단수 계산이 끝나면 스토리지 화면에 회색과 녹색 두 개의 선이 표시되는데 회색 선은 타겟 포트인 카오시용의 플래닝 기준 적재 단수를, 녹색 선은 항로의 파이널 포트인 포트켈랑에서의 기준 적재 단수를 표시합니다. 또한 메인 화면과 보조 화면 사이에 타겟과 파이널의 기준 적재 단수를 보여주는데 이번 항차에는 타겟 포트는 7단, 파이널 포트는 9단으로 추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적재 단수가 확정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최적화 조건과 옵션 그리고 부킹 정보, 운항 스케줄 정보, 직전 포트의 베이 플랜 정보를 처리하여 최적화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현재는 패턴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 조건들의 집합인 최적화 모델을 생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엔진은 먼저 적양화 블록 패턴을 찾기 위해 블록 단위의 스토리지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DG, 리퍼, OOG, 45피트, 장착 화물과 같은 특수 화물 선적을 위한 블록을 먼저 찾고 다음으로 20, 40 일반 화물을 블록 단위로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블록 단위로 화물을 할당하고 나면 엔진은 현재의 블록 패턴이 최적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최적의 블록 패턴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항로의 첫 번째 기항지인 카오시용부터 마지막 항구인 포트켈랑까지 모든 항구에 대해서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타겟 포트인 카오시용항의 블록 패턴에 대한 1차적 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상해, 님보, 홍콩, 포트켈랑에 대해서도 카오시용과 유사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와 피드백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화 엔진은 카오시용뿐만 아니라 항로 전체 기항지에 대한 최적 스토리지 패턴을 찾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상해, 님보, 홍콩, 포트켈랑의 선적과물을 블록에 할당하는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항지의 선적 화물들을 블록에 할당하여 각 기항지에서 리핸들링 발생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하역 작업이 발생하지 않는지, 기항지에서의 종방향, 횡방향, 수직 방향, 화물 배분이 적절한지,
GM, 트림, 힐링, 쇠어 포스, 밴딩과 같은 선박 안정성, 평가지표 등에 대해 반복 평가하면서 최적의 블록 패턴 조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로그 박스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적화 과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는 카오슝, 상해, 님부 등 모든 항구의 선적 화물들을 블록에 할당한 뒤 양알지별 좌우 화물 배분이 적절한지, 불필요한 혼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20피트 선적 블록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박스 하단을 보면 현재까지 처리된 최적화 프로세서의 수와 최적화 진행률, 그리고 랩타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최적화의 약 27%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오슝과 항로의 나머지 귀향지의 블록 스토리지 패턴을 추정하고 나면 메인 화면에는 타겟 포트인 카오슝의 블록 스토리지가 표시되고, 아래 보조 화면에는 항로의 마지막 항구인 포트 켈랑에서의 예상 블록 스토리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최적화 엔진은 블록 단위의 정보와 화물 정보를 개별 컨테이너 단위의 슬롯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개별 컨테이너의 슬롯 알로케이션,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 조건들을 생성하는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약 1-2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롯 탈당을 위한 OOC 화물 모델, DG 화물 모델, 장착 화물 모델, 일반 화물 모델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과정은 슬롯 탈당을 위해 만들어진 개별 화물 모델들이 오류 없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타겟 포트인 카오슝 화물부터 마지막 선적항인 포트 켈랑 화물까지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한 후보 슬롯, 즉 캔더데이트 로딩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체 최적화 과정에서 계산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로딩 인스트럭션을 만들 때 스택의 적재 중량, 적재 높이, 위험함을 선적 규칙과 같은 컨테이너 적재 규칙들이 반영되며, 이러한 일반적인 적재 규칙뿐만 아니라 개별 선사나 항로별 특수한 적재 규칙들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비지, 리퍼, OG 화물들의 선적 제한 규정이나 20피트 화물 적재와 관련된 선사 고유의 규칙이 있다면, 이러한 특수한 적재 규칙도 로딩 인스트럭션을 만들 때 모두 반영되어집니다. 이후 개별 컨테이너의 슬롯 할당 작업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캔더데이트 로딩 인스트럭션에 대한 평가 과정으로, 타겟 포트뿐만 아니라 모든 기항지에서 최상의 스토리지 평가 지표를 얻을 수 있는 로딩 인스트럭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메인 화면에는 타겟 인카우싱 화물들의 슬롯 할당 과정이 표시되고 있으며 하단 보조 화면에는 포트켈랑의 제너럴 프로젝션 화면상에 이번 항차의 모든 포트에서 선택하게 되는 특수 화물에 대한 슬롯 할당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블록 스토리지 최적화 단계와 마찬가지로 슬롯 할당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스토리지 평가 항목들을 첫 번째 기항지인 카오시움부터 마지막 항구인 포트케일랑까지 하나씩 추가하면서 평가 항목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하여 플레이를 보장하는 피드백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서 개별 컨테이너에 대한 슬롯 할당을 최적화합니다. 블록 스토리지 최적화 시 고려한 평가 요소에 부과하여 슬롯 할당 과정에서는 하이 큐빅 컨테이너 적재로 인한 보이드 스페이스 최소화, OOG 화물 산적으로 인한 보이드 스페이스 최소화, 블록 내 개별 컨테이너의 무게 분포, 개별 컨테이너의 최적 슬롯 위치 탐색 등과 같은 과정이 추가됩니다. 현재 보조 화면에는 카오시움 스토리지에 대한 웨이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적화가 진행되는 동안 보조 화면에서 표시되는 정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화면 왼쪽에 콤보 박스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현재의 최적화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슬롯 할당이 완료되면 베이 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는 사용자가 입력한 컨테이너 넘버나 세부 화물 정보를 슬롯 할당 결과와 매핑하는 과정으로 만약 리스토어 작업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컨테이너에 대한 매핑 작업도 동시에 수행됩니다. 이러한 개별 컨테이너 매핑을 통해 최종 베이 플랜을 완성하게 됩니다. 밸러스트 최적화를 끝으로 카오시움에 대한 스토리지 최적화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최적화 결과를 보면 카오시움 부킹 화물에 대해 리핸들링 없이 모든 화물들의 위치를 지정했고 선박의 출항 GM, 트림, 각종 안정성 지표도 적정한 범위 내에 수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단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플랜이 최종 카오시움 베이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화면을 변경하면 당해 항차의 모든 포트에서 선택하게 되는 전체 특수 화물들의 적재 분포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엔진이 만든 베인 플랜을 수정할 경우 보조 화면에서 제공하는 제너럴 프로젝션이나 SP카고 분포도를 참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플랜을 수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화물 적재 통계 정보를 확인하려면 서머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 화면에는 적재된 화물의 해치별, 디아별 분포, 그리고 하역갱의 예상 작업량 및 갱 스플릿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주연, G2 이렇게 표시된 글자가 보이는데 각각이 하역 작업갱을 의미하고 바로 옆의 숫자는 각 갱이 처리하는 디스차징 로딩 작업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로우를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해당 갱이 처리하는 해치별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 해서 카오슝 스토리지 최저가 시연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션에서는 엔진에서 만든 카오슝 베이 플랜을 상해 입항 베이 플랜으로 입력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님보, 홍콩, 포트켈랑까지 연속해서 수행해서 마지막 항구인 포트켈랑에서 모든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지 적절한 선박 컨디션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